T셀 익스하우션은 많은 크로닉 인펙션에서 발생합니다. 다시 말하면 만성 감염이 존재할 때 T세포는 싸우다 지쳐 나가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인 겁니다. 무법자 천지인 어느 할렘가에 투지 높은 신입 경찰관이 임명되었습니다. 이 신입 경찰관은 범죄자들을 다 때려잡겠다고 고언할 정도로 의욕이 충만합니다. 처음에는 패기 넘치게 범죄자들을 때려잡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자들을 때려잡으면 때려잡을수록 어찌된 일인지 더 많이 생겨납니다. 잡아도 줄지 않습니다. 마치 좀비 같죠? 그렇게 한 1년만 지나고 나니 신입 경찰관은 지쳐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닫죠. 아, 나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선배 경찰관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눈앞에서 범죄가 벌어져도 못 본 척 가만히 있던 선배 경찰관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공감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신입 경찰관도 이제는 눈을 감게 됩니다. 그렇게 신입 경찰관도 바로 코앞에서 범죄가 일어나도 못 본 척 지나가는 경찰관이 됩니다. 이 신입 경찰관이 만성감염 질환을 마주한 T세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암세포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현재 시장에 출시된 CAR-T 치료제는 크게 4가지입니다. 노바티스의 킨리와, 길리어드의 예스카타, 길리어드의 테카투스, MBS의 브레얀지입니다. 4개 치료제 모두 혈액암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직 고형암을 표적으로 하는 CAR-T 치료제는 시장에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혈액암은 벌써 4개나 있는데 왜 고형암은 아직 없을까? 혈액암에서 CAR-T 치료제가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여주면서 꿈의 신약이라는 칭송을 받았던 걸 생각해 본다면 아쉽죠?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한 발만 더 뻗으면 될 것 같은데 마지막 한 발자국이 잘 안 내딛어집니다. 현재 혈액암은 거의 완치가 가능합니다. 단지 돈이 없어서 못할 뿐이죠. 5억 원이면 됩니다. 만약 고형암에서 CAR-T 치료제가 먹히는 날이 온다면 암은 정복될 수도 있습니다. 왜 CAR-T 치료제가 혈액암은 먹히고 고형암은 안 먹힐까? Take place는 to happen이라는 뜻입니다. 일어나다는 뜻이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 그 사건은 한 장소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take place는 장소를 가지다는 말 그대로의 의미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다라는 비유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고형암에서는 희한하게도 혈액암과 다르게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것도 당사자 CAR-T 세포에서 일어납니다. 바로 만성감염 질환에서 발생하던 T셀 익스하우션이 암세포에서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T세포 탈진이 만성감염과 암세포 모두에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참 고치기 힘든 질환들에서 모두 T세포 탈진이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성감염이라는 것도 치료가 안 되니까 만성인 것이죠. 암도 치료가 안 되니까 걸리면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죠. 물론 요즘에는 생존율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 인간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치료가 잘 안 되는 질환들에서 모두 T세포 탈진이 발생한다는 걸 보면 어쩌면 T세포 탈진을 해결하면 이 질병들도 정복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그렇다면 왜 CAR-T셀 익스하우션이 솔리드 튜머에서 일어날까? CAR-T 치료제는 혈액암에서는 잘 작동합니다. 하지만 고형암에서는 이상하리만치 작동을 안 하죠. 왜 그럴까? 먼저 CAR-T 세포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CAR는 Chimeric Antigen Receptor의 줄임말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면 튜머 스페시픽한 안티바디가 있습니다. 이걸 갖고 있으면 암세포를 식별할 수 있고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이런 수용체를 T셀에게 부착시켜 주는 겁니다. 그렇게 로보캅으로 만든 게 CAR-T 세포입니다. 당연하게도 수용체를 갖고 있다 보니 암세포를 찾아내고 붙으려고 할 겁니다. CAR-T 세포를 암세포에서 떨어뜨려 놔도 다시 찾아가서 붙으려고 하겠죠. 그리고 처리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처리가 안 된다면 계속 붙으려고 하는데 처리는 안 되고 맴돌게 된다면 그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Come in contact with은 뭐에 접촉하다, 뭐에 노출되다는 뜻입니다. CAR-T 세포도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서 특수 제작한 면역세포이다 보니까 우리 몸속에 투입하면 적군을 만나러 가죠. 제거하기 위해 접촉하러 갑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방식의 CAR-T셀은 고형암과 만나면 종종 블럭을 당합니다.
왜 그럴까? 암세포 자체에 외부적인 물리 방어막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고형암에서 카티셀은 종종 암세포를 침투하지 못합니다. 만나는 건 아무 문제 없는데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안 되는 것이죠. 침투해서 찢어버려야 하는데 어슬렁거리게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카티세포가 암세포를 발견하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뭔가 알 수 없는 방어막으로 처음 의도와 다르게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하지만 암세포의 특이적인 리셉터를 가지고 있는 카티셀은 다시 암세포에게 이끌려 옵니다. 그런데 또 침투하지 못하죠. 그렇게 암세포에게 이끌려 오긴 하는데 침투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반복됩니다. 무한히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카티셀은 지쳐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눈을 감아버리죠. 암세포를 못 본 척 하는 겁니다. 카티셀은 계속해서 주위를 맴돌다가 지쳐버리고 마는 겁니다. 렌더는 누군가 또는 무언가를 특정한 상태에 있게 하다는 뜻입니다. 결국 방어막의 존재는 T세포를 지치게 만들어 암세포를 공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식별은 되는데 뚫고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눈에는 보이는데 공격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치는 거죠. 차라리 몰랐다면 지칠 일도 없는데 아는데 공격을 못하니 기진맥진하다가 항복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 나온 3세대 항암제, 면역관문 억제제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공격이 가능하게 T셀의 리미트를 해제해 주는 겁니다. T셀 익서션에는 PD-1이 많이 발현된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이를 응용한 PD-1 계열 항암제들도 출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듯 수많은 회사들은 T셀 익서션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카 T셀 테라피에 이뮨 체크포인트 인히비터를 결합했습니다. 반면에 베리스모의 접근법은 조금 다릅니다. 면역관문 억제제가 아니라 바로 NK셀을 결합했죠. NK세포도 믿어볼 만한 근거가 있느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NK셀은 선천 면역임에도 후천 면역과 다르게 암세포를 스스로 식별해서 공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적용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NK세포의 이러한 능력의 바탕에는 다양한 수용체의 존재가 한몫합니다. NK세포는 비정상세포를 인지할 수 있는 다양한 수용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T세포를 도와주는 사이토카인들을 활용하려는 다른 과학자들의 노력도 있습니다. 인터루킨 7은 T세포의 생존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터루킨 7은 T 림프구의 발달과 생존에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T세포 숫자가 적으면 우리 몸의 인터루킨 7이 상승하여 T세포의 확장을 촉진시킵니다. T세포 숫자를 늘려주는 게 인터루킨 7이니까 T세포 숫자가 적으면 인터루킨 7이 상승하면서 다시 T세포 숫자를 늘려준다는 겁니다. 이걸 인위적으로 한번 써보겠다는 겁니다. 인터루킨 7은 CD4+, 조력 T세포와 CD8+, 살상 T세포에 작용합니다. 인터루킨 7은 나이브 T세포와 기억 T세포의 표면에 발현되는 인터루킨 7 수용체를 통해 T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반면에 조절 T세포에는 인터루킨 7 수용체가 거의 발현되지 않는데 그래서 조절 T세포는 다른 세포들의 반응을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터루킨 7은 항상성 사이토카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급격히 증가하지 않아서 T세포가 부족한 상황이 매우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네오이뮤텍에서는 인터루킨 7을 기반으로 한 면역 기능 향상을 위한 치료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인터루킨 7이 T세포의 생존을 증가시키다 보니 코로나19 치료제로 인터루킨 7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중증 환자에게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제넥시는 영국에서 진행된 코로나19 중증 환자 대상 임상시험에서 인터루킨 7이 T세포를 늘리는 한편 사이토카인 폭풍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제넥시는 코로나19 환자가 중증일수록 T세포 수가 감소돼 있고 그 감소 정도가 심할수록 치명률이 높다며 인터루킨 7은 T세포 수를 올려줄 수 있는 유일한 T세포 증식인자로서 현재 암 환자 및 감염 환자 대상으로 임상을 개발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코로나19 치료제는 바이러스의 증식이나 기능을 억제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유도합니다. 반면에 사람의 면역 기능 중 T세포 수를 늘려 코로나19를 치료하는 약물은 인터루킨 7이 최초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T세포 탈진은 만성 감염과 암에서 발생합니다. 혈액암에서 카티 치료제는 킴리아, 예스카타, 테카투스, 브레안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형암은 아직 카티 치료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리스모는 고형암 카티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